이번 시간에는 강동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지역 있으시거나 궁금한 단지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지역 단지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강동구를 시작하는 이유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올해 이제 입주를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 관심이 좀 뜨거워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입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강동구는 여기 있어요. 여기 한강이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하남, 여기에 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로는 송파, 옆에는 강남이 있죠. 그리고 좌측으로는 광진구, 조금 올라가면 동대문구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평당가를 한번 봤습니다. 평당가는 강동구가 한 4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는 위례에 있는 창곡동, 여기도 한 4천만 원 되고요.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동작구, 영등포구도 3,900, 3,800으로 시세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죠. 영등포 같은 경우는 여의도가 6,200 정도 되고요.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대림동은 2,700이에요. 그래서 평균치이기 때문에 그 세부 단지, 생활권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평균적으로는 이렇다. 종로구는 3,700만 원, 중구는 3,800만 원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학동은 3,800만 원. 여기도 종로죠, 종로. 그 독립문 옆에 무학 현대 그쪽까지가 이제 그리고 경인궁 자이까지가 종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으로는 이제 서대문이고 위로는 은평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져온 게 여기 산성역 구성남이죠, 구성남. 여기 신축 아파트가 이제 들어섰는데 여기 단지 신흥동 쪽도 3,8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평당가가 이제 보통 4천에서 제가 3,800 정도까지를 가져왔는데 이 150만 원의 평당가 차이가 한 34평 기준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좋지 않을까. 3,800 그래도 중후반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강동구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제가 첫 번째는 윗부분이거든요. 강동구 고덕동 여기가 핵심 생활권이죠. 여기 이렇게 붙여서 고덕 생활권이라고 부르는데 고덕과 상일동이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가 원래 1등 입지였는데 지금 둔촌주공, 그러니까 올파포가 들어오고 나면은 입지 서열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일동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일 순환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좀 분절이 되어 있어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강일동은. 그리고 왼쪽에는 암사동 있고요. 천호가 있고요. 가운데에 명일동이 있습니다. 명일동. 좀 내려가 보시면은 방금 명일동까지 저희가 봤죠. 그 아래에는 길동이 있고요. 길동. 그리고 천호동 저희 봤고 아래에 성내동, 둔촌동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올파포 입주하는 곳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지도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에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들어오고 여기 중앙보훈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9호선 연장이 되죠. 9호선. 요 지금 점선 따라가는 요 정도까지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강일동까지 또 연장을 하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타 통과는 안 했고요. 계획만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덕 생활권이 있고 명일 생활권이 있고 암사 천호 생활권이 있고요. 그리고 길동이 있고 아래에 길동 성내동이 있고요. 그 아래에 둔촌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 이제 대장이 고덕 그라시움이에요. 현재 2019년 6년 차고요. 4,900세대, 5,000세대 정도 되네요. 상일동역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넘어지면은 바로 그냥 단지예요. 앞에 굉장히 잘 돼 있고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전고점은 이미 회복을 했습니다. 이미 회복을 해서 반등을 해서 최근에 19억 3,500까지도 거래가 됐네요. 요런 느낌이에요. 여기 가시면은 요렇게 갈 수 있고 이 대로 건너편에 이제 아르테온이 있습니다. 아르테온.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아르테온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 바로 건너편에 있죠. 그리고 곧 입주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보시면은 이게 그러니까 분양가가 전용 8사가 13억에 거래가 됐었는데 13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24억까지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로또 청약이었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서 취소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굉장히 좋은 입지였다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내려가면 바로 송파 방이동이에요. 방이동 학군이 또 유명하죠. 송파. 바로 그냥 송파랑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다. 아래에 동북 중학교, 동북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가 자사고를 보내는 비율이 높아요. 대신에 외고 과고는 잘 못 보냅니다. 대신에 이제 앞으로 입주를 하면은 좀 더 뭔가 활성화가 되면서 좀 고액 연봉자 분들도 많이 오시면서 많이 바뀌겠죠.
근처를 보시면은 구축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성, 둔촌 미소지움, 둔촌 신동아 파밀리에, 뭐 둔촌 하이츠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들은 올파포가 입주를 하면은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도로도 예쁘게 깔아주고 신호도 정비하고 그리고 뭐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렇게 기부채납 형태로 주는 게 많아서 뭐 공공 주차장이라든지 공용 주차장 그래서 이 아파트들은 어쨌든 여기 주변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사는 분들에게 호재가 될 수 있죠. 이 아래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이동이 있어서 학군이 형성되는데 시간이 걸려도 방이 학원가를 이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뭐 학군 형성이 안 되더라도 굉장히 메리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일동 대장은 레미안 솔베뉴입니다. 여기 아파트도 17억, 18억 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용 84 기준으로. 그래서 이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솔베뉴 장점이 주변 인기 있는 학교들이잖아요. 배재중이라던가 이런 학교들을 골고루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사람들 그런 측면에서 선호도가 좀 있는 편이고요. 암사, 대장,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입니다. 여기 명일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까 솔베뉴가 여기 있었죠. 여기에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가 있어요. 여기도 전용 84 기준으로 지금 14억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연식이 좀 됐어요. 기축 아파트죠.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 분들이나 예를 들면 강남까지 여기가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8호선을 타고 잠실에서 내려가지고 2호선 갈아타서 강남 가기가 좋기 때문에 신혼부부 분들이 오히려 선호한다. 그리고 옆에가 한강뷰여서 한강공원도 이용을 가능합니다. 뭐 나머지 길동이라든지 나머지는 혹시 제가 기회가 되거나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제가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정도로 해보고요. 그러면 강동구 공급 물량을 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기점으로 올파포가 입주를 하고 그리고 뒤에 또 그게 있어요. 던샵 둔촌 포레. 그 둔촌 여기 올파포 조금 올라가면 구축 그 미소 지은 그 위쪽으로 여기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17,000세대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는 공급이 이제는 없는 상태다. 이게 적정 수요 대비 공급이 없는 상태다. 이 물량은 바로 소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강동 같은 경우도 배우 수요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남. 물론 하남이 이제 미사가 생기고 하면서 그쪽으로 빠져나간 인구도 많지만 결국에는 하남에서 다시 들어오려는 인구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 수요는 충분히 있다. 그러면 하남은 어떤가? 하남도 현재 시점으로 공급 물량은 없는 상태지만 여기가 지금 하남 교산 3기 신도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하남 교산이 예정되어 있고 여기가 미사예요. 미사. 이쪽이 강일동이고요. 이쪽 전체가 강동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이 신도시가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가격은 주춤할 수도 있어 보여요. 2028년 기준으로 이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요즘 공사 이제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전출 전입을 한번 볼게요. 현재 강동구 기준으로 해서 전출은 하남과 송파구에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 남양주. 전입 인구는 강동구로 이사를 오는 인구는 송파에서 많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남. 이렇게 송파와 하남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지역이 인기가 다 많은 지역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상일동역 아래로는 고덕 생활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신축 단지들이 이미 형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 고덕 아래에 명일 쪽으로 해가지고 고덕역 아래쪽으로 리모델링이라던가 재건축이라던가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축이랑 신축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입지가 한 번 더 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 아파트뿐만 아니라 옆에 오래된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변하면 같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 지역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래서 현재 상일동역 아래에 아르테온이라던가 뭐 그라시움 이쪽은 이미 신축이 완성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요 명일동 부근을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통을 한번 볼게요. 강동구의 가장 최대의 그 취약점이 교통이었어요. 교통. 이게 이제 개선이 될 거예요. 뒤에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 상일동역을 갈 때 여기서 강남까지 간다고 기준을 잡아보면 8호선을 갈아타서 천호에서 한번 내려요. 그리고 잠실에서 또 한 번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강남으로 도착해요. 그러니까 몇 번씩 환승을 갔어야 되는데 벌써 3개나 지하철을 타야 되죠. 근데 이게 한 46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 도어투도어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걸립니다. 제가 고덕 그라시움 정류장에서 찍은 게 지금 46분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양재까지 가는 걸 한번 해봤어요. 방금은 강남까지 가는 걸 해봤다면 지금은 양재로 갑니다.
그러면 또 고덕 그라시움에서 암사역에서 내려가지고 가락시장에서 3호선을 갈아타서 또 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데 지하철 자체는 오히려 더 접근성이 떨어졌던 거죠. 50분 걸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 강동구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9호선 연장입니다. 아까 그 올파포 위쪽에 있는 보훈병원 역에서부터 세정거장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고덕역과 밑에 이제 한양외고역 그 역이랑 샘터공원역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2012년 사업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한 12년 정도 걸려가지고 한 28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완공이. 그래서 사람들이 호재만 보고 들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요. 호재 보고 들어가면은 부동산 사이클이 올 때에 호재는 그렇게 빚을 많이 못 발해요. 떨어질 때는 그대로 떨어지거든요. 상승기에는 또 호재 때문에 더 많이 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 보통 10년 주기다라고 하니까 12년이 걸렸으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고덕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뭐 한영외고 이쪽 거쳐가지고 강동경희대 거쳐서 꺾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그라시움이나 여기 사는 분들은 그냥 9호선으로 바로 강남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5호선이 굉장히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5호선 같은 경우는 같은 5호선이어도 한 번 여기서 내렸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꺾여 있잖아요. 이렇게 길동역에서 가서 강동에서 내렸다가 또 5호선을 다시 갈아타고 이렇게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직결 노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교통망 발표까지만 했고 뭐 예타 통과 안 된 상태예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지하철 9호선은 현재 이런 단계를 거쳐서 3단계까지는 완료가 됐었고 현재 4단계 진행. 그 이후에 이제 강일 쪽으로 추가 연장, 남영주 추가 연장이 될지는 역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보셔야 됩니다. 대치, 노원 중계, 목동 이런 쪽 다음으로 학원가가 많은 게 또 강동이에요. 강동은 학원가가 많습니다. 이 명일이 명일 학원가라고 불리거든요. 명일동이 좀 학원가 중심이다. 학군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상일동역 위쪽으로 해가지고 한강을 바라보는 이 부근에 고덕 비즈밸리가 생겨요. 여기에 JYP 신사옥 그리고 이케아 세무서 다양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물론 고용 창출이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물론 이사를 오진 않을 거예요. JYP 신사옥 들어온대 하고 여기에 갑자기 이사 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감안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한 중급 정도 되는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역 내에서만 어쨌거나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학군을 좀 볼게요. 학군. 이거는 이제 아실인데 아실은 학업 성취도 기준이 2017년도 기준이라서 이게 100% 맞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 고정적인 학군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명일중학교, 한영중학교, 강일중학교 여기 지금 유명한 배재중학교가 없는데 배재중은 사립중학교예요. 사립중학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해서 순위를 봤습니다. 보통 학군의 기준이 중학교거든요. 요거는 과고 외고, 그 다음에 자사고 보내는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를 보낸다 하는 순입니다. 배재중, 명일중, 고덕중, 강일중, 한영중, 강명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레미안 솔베뉴 같은 경우는 명일중, 배재중, 강일중, 성덕여중 주변에 다 있어서 뺑뺑이 이렇게 돌아도 어디든지 가기가 좋아서 부모님이 선호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명덕초, 명일중, 배정 아파트를 보통 선호를 많이 합니다. 여기 명일중학교랑 명동중학교. 이 강동구 장점은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앞에서 비교한 영등포, 동작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초등학교까지는 있는데 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다던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다던가 하는 곳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강동은 그런 게 균질성이 좀 좋다는 거. 그래서 초중고를 한 번에 보낼 수 있어서 선호합니다.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고래힐이 있죠. 고래힐이라고 부르는데 왼쪽에 있는 지역은 명덕초를 보내고 오른쪽에 있는 데는 뭐 묘곡초를 보내고 이렇게 단지마다도 보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어디서 보시냐면은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지자체별로 홈페이지에 근거리 배정 원칙 표가 있습니다. 특히 분당같이 이런데 아주 잘 돼 있죠. 왜냐하면 이걸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보내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나는 그 학교를 보내는 줄 알고 이사를 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인사한 단지는 그 학교 배정을 못 받는 거예요.
옆에 학교를 배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부모님들이 명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근거리표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 중심으로 이사를 하려면 배정되는 단지를 반드시 보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강동구를 대략적으로 알아봤어요. 물론 이걸로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치긴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 공급이 현재 많은 상태인데 주변에 전세가라든지 매매가가 무너지진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헬리오시티가 2018년 1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했을 때 주변 아파트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보면은 좀 알 수가 있겠죠. 동부 센트레빌이랑 가락 금호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가 헬리오시티가 입주했던 2018년 하반기 정도부터 여기 지금 내려간 거 보이시죠? 가격이 떨어졌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가락 금호도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좀 보합 유지하면서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가격이 또 시간이 지나서 1, 2년 뒤에 다시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죠? 결국에 좋은 입지의 공급은 주변 아파트의 절대 악재가 아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공급이 많은 시점의 흐름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무주택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세가 싸네? 그러면 일단 상황을 보자.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대기 수요잖아요. 집을 살려 그랬다가 뭔가 공급이 많으니까 왜냐면 전세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를 살자 하면서 상황을 봐요. 그럼 좀 싸게 들어가 보자. 그리고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계속 쌓이는 거죠. 전세가. 공급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거래가 안 되니까 매물을 거둡니다. 아니면 급매로 던져요. 사연이 있는 분들 보통 세금 때문에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시적 이주택이라던가 그런 사연 매물들 같은 경우는 급매로 던지게 돼요. 돈이 급한 경우. 그러면 그 급매가 실제로 실거래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는 실거래로.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네? 부동산 하락하나 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낮은 가격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이러고 끝나면은 부동산은 계속 하락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세로 지금 수요가 몰리죠. 사람들이 집을 안 사죠. 그러면은 전세 수요가 몰리니까 전세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보통은 가요. 공급이 많은 흐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를 하는 시점에 이런 걸 한번 보시는 거예요. 전세가 조금 쌓였네. 지금도 전세 많습니다. 막 1,000개 넘게 있고 전세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여기는 금매로 던지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똑똑해져가지고. 근데 어쨌든 일시적으로 정체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기회인 이유는 첫 번째로 내 집 마련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에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가격이 안 오르고 정체되면 팔아야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 금매를 잡으시면 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붙는 시점을 기회로 보시면 돼요. 전세가가 붙는 시점,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 했었죠. 이게 예를 들면 매매가가 있어요. 매매가가 오르다가 가격이 일시적으로 주춤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가가 많기 때문에. 전세가도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해요. 그러다가 전세가가 올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로 몰리기 때문에 이렇게 오릅니다. 그럼 이렇게 오르면서 이 가격과 붙는 시점이 생기겠죠. 이때가 바로 투자의 적기죠. 전세가율이 높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전세가 만약에 사람들이 계속 전세로 몰리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에 계속 가니까 전세 수요가 올라가고 가격도 집주인들이 계속 올리겠네. 근데 참 재밌게도 이게 지금 현재의 시점이죠. 지금 서울 부동산이 지금 이 시기입니다. 어떻냐면 특히 구축들은 가격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안 올랐어요. 가격이. 뭐 좋은 뭐 교통 그 라인에 있는 좋은 입지에 있는 곳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안 올랐어요. 그래서 전세가 많이 올라. 옛날처럼 물론 전세가율이 80% 이런 시기는 저는 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60% 됐던 곳이 70%가 되고 70%가 된 곳이 80%가 되고 이러면은 우리가 투자의 기회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항상 눈여겨보고 기회를 잡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곳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하는 시점에 그 구축 단지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강동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지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재미있는 컨텐츠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